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턱관절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릴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구강외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비욘디에서 턱관절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몇 가지 찾아보고 하면서 어떤 걸 들려드릴지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뭐 이렇게 펠로우 강사도 하고 임상 조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병원이 턱관절 수술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라서 그런 이제 수술들을 많이 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턱관절 관련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꽉 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턱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아니면 뭐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씹을 때마다 턱이 너무 아파요. 이런 말들로 많이 찾아오시고요. 또 이제 응급실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입을 벌렸다가 못 다물어요. 혹은 이비인후과 들렸다가 오시면서 귀가 먹먹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욘디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이제 턱관절 환자들 이제 이야기들을 벌써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턱관절 보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다뤄주셔서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톡스 치료나 이제 스프린트 치료 관련해서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추려서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 짚어서 한번 오늘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총 4가지고요. 먼저 이제 집에서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턱관절 진단법. 내 턱이 정상인가? 뭐 지금 이제 내가 병원에 가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진단법 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턱관절 관리법까지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정리를 해보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전문적인 영역일 수 있는데 일단 입이 좀 안 벌어지는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시술,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이제 교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턱관절 수술들을 사진으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 내가 해보는 턱관절 진단법. 이제 진단을 하려면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공부할 거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얼굴 보이시나요? 네. 얼굴 보면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그 스컬 모양이, 이 해골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제가 챗GPT로 만들어 보라고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그 안에 있는 이 뼈는 실제로는 붙어 있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는 이 뼈가 왜 붙어 있는지, 왜 붙어 있을까요? 네. 지금 사관님 근육통 관련해서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바로 근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메인이 되는 근육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런 이제 그림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머리 근육, 턱관절 근육이고, 그 다음에 그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 그 아래에 이제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근육이 가장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고, 이 근육 때문에 우리가 턱을 다물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예를 들어서 오른쪽만 계속 씹으셨거나 오른쪽만 계속 힘이 가해졌다 이러면 양쪽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금니가 한쪽만 뜨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런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해 두시고요. 잠깐 그 사관님 시청자 질문 있으셔서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뭐 10개월째 턱 근육통으로 고생 중인데 영상 검사는 이상이 없고 근육통만 있습니다. 입도 잘 벌어집니다. 주 증상이 가끔 씹을 때 통증,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후두부와 코 뒷부분이 묵직합니다. 상악동 부비동염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일까요? 네.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영상검사는 사실은 다양한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근육통이 어떤 부분이 근육통이 있는지 그리고 뭐 벌릴 때 다물 때랑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진단법을 들으시면서 한번 감을 잡아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이 근육들의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눌리냐면 여기 보시는 부분이 이제 턱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 부분이 많이 눌립니다. 이 관절 부분이 많이 눌리게 되면 이 관절 사이에 그 물렁뼈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디스크라고 부르고 이 디스크가 갈 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식도로 그려보는데요. 요거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요 빨간색 보이는 요게 이제 물렁뼈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이고 정상인 경우는 지금 위턱뼈 요 동그라미가 귓구멍입니다. 귓구멍. 그래서 뒤고 앞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턱 아래턱 뼈가 있는데 이 사이에 요게 한 1시 방향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으면 보통 정상 위치입니다. 다물었을 때 아래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모형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요거 보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턱뼈가 요 아래 턱뼈 여기를 이제 그린 그림이라서 여기 위에 얹혀져 있는 이 부분이 디스크이고 이게 이제 위턱이랑 아래 턱뼈 사이를 서로 보호를 해줍니다. 다시 모식도 한번 보시면 이제 다물었을 때 이런 위치에 1시 방향에 있다가 벌릴 때는 이 손가락 모양의 뼈가 앞으로 쭉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 아래턱 뼈랑 빨간색 디스크는 세트로 잘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요. 여기가 이제 많이 눌리게 되면 이 공간이 눌리게 되면 디스크를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앞에 이제 외측 익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 디스크를 보통은 많이 앞으로 당기면서 앞방향으로 대부분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질환이 진행되는 건데 조금 어려운 낱말이 나옵니다. 보기성 전방 변이. 이게 이제 디스크가 이제 지금 1시 방향보다 좀 앞으로 빠져 있는 거고요. 이게 다물었을 때인데 벌릴 때 되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과 위아래가 지금 벌릴 때 모습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기성. 다시 디스크가 자기 위치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성 전방 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 시절이 있을 때 치료를 했으면 이제 디스크가 더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때 이제 다시 치료를 좀 못 받아가지고 또 누가 막 나를 괴롭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비보기성 디스크가 빠진 위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위치로 더 질환이 진행이 됩니다. 질환이 진행이 되면 다물었을 때 지금 이제 턱관절 빨간색이 이제 더 앞으로 가 있고 모양도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물었을 때인데 벌릴 때 이 앞에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지나서 나와야 우리가 크게 벌리는데 이 뼈에 걸려서 많이 벌리지도 못하고 디스크는 앞으로 더 멀리 나가는 이거 도저히 돌아오지 않아요. 디스크의 위치가. 그래서 비보기성 전방 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치과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디스크 관련 진단명이라서 요거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턱관절 부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할 때 위아래 턱뼈 사이를 디스크가 잘 보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 되겠습니다. 귓구멍이 뒤에 또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전문가 진단 따라하기. 먼저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는지인데요. 턱관절 소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뭐 딱딱 뭐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소리가 좀 요즘에 좀 안 나는 것 같더니 뿌악 나신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치크덕 치크덕 석석석 이런 소리가 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더 같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정상에서는
벌리면 이렇게, 다물면 다시 또 같이 들어가고, 네, 요런 위치가 되겠죠? 네, 요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디스크가 약간 빠져 있는 경우에는, 요때 이제 한번 동영상 보시면, 네, 소리는 잘 안 들리네요. 네, 딱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디스크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서 딱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다시. 네, 딱, 네, 꼭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디스크가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 딱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다음, 조금 더 큰 소리 나실 때도 있죠? 빡! 네. 다시. 빡! 이런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 꼭 병뚜껑이 막 이렇게 압력 때문에 있다 갑자기 팍 열릴 때 빡! 이런 소리랑 비슷하게 나는데 관절 쪽이 주머니로 이렇게 딱 감싸져 있어서 거기가 압박이 엄청 심하면 압착이 막 있다가 한순간 벌어질 때 그 압력 차이가 같이 이제 소리 나는 빡!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파핑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진행이 돼서 이 디스크는 앞으로 더 빠지고 뼈랑 뼈 사이가 긁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사각사각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사각사각 뭐 그리고 뭐 지그덕지그덕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많이 진행이 된 병변입니다. 사각닥 들리시나요? 예. 네. 네. 여러분 소리는 뭐 어떤 소리에 가깝나요? 한번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이런 이제 사그닥 사그닥 이런 소리는 제일 조금 안 좋고 많이 진행된 소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딱딱 이런 소리는 디스크가 좀 빠져 있고 빡 이거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는 게 같이 합쳐지면서 빡 소리가 납니다. 사그락 사그락 이런 거는 이제 뼈가 심하게 변형된 소리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사운드가 병적인 소리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딱 소리 정도는 인구의 보통 한 30%에서 3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증상이 없고 이렇게 소리만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이제 소리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시기가 개구가 벌리는 거, 폐구가 다무는 건데 벌리기 시작할 때 딱 거의 다 다물어 갈 때 딱 이거랑 예, 또 중간에 날 때가 있고 아니면 거의 다 벌려갈 때 딱 그다음에 막 다물자마자 딱 이런 소리가 나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게 제일 심한 걸까요? 네. 초에 나는 거는 디스크가 막 빠진 지 얼마 안 된 거고 벌어지고 거의 마지막에 나는 소리는 꽤 그 디스크가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소리가 어느 정도 때 벌릴 때 어느 정도 지점에서 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쪽으로 갈수록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반 지식이랑 사운드 관련해서 많이 배우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문가 진단 따라하기 두 번째 통증입니다. 통증. 자, 통증 관련해서 한번 볼 건데요. 아까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챗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네, 귀 밑이 아픕니다. 뭐 턱 오른쪽 부위가 손가락 대면 진동이 느껴져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올려주시는데, 내가 아픈 게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관절이 아플까? 아니면 근육이 아플까? 요거를 일단은 많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연관통들도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모형을 좀 볼게요. 네, 모형을 보시면 자 얼굴이 제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 친구고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면 항상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모양이 있으면 얼굴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고 여기를 저희가 턱관절이라고 부르죠. 이 턱관절을 부르는데 보통 어디가 아프냐 이랬을 때는 귀 앞이 아프고 그다음에 벌렸다 다무는 동작이 아파요. 이러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를 보시면 여기가 귓구멍인데 보이시나요? 귓구멍. 네. 관절이랑 귓구멍이랑 상관이 없지만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꽉 눌리게 되면 이 귀랑 관절을 나누고 있는 뼈는 되게 얇은데 그쪽 부분에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귀 앞, 귀 먹먹함, 벌렸다 다물 때 아프다, 더 아프다. 그럼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절. 자, 다음 이제 근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이 아픈 거는 제일 큰 근육이 여기 교근, 여기 측두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여기를 이 근육이 제일 많이 아픕니다. 이 근육 많이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뭐 무거워요. 뻐근해요. 다양한 이제 그 증상으로 오시고 두통도 많이 오시는데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두통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옆머리 두통에 긴장성 두통이 온다면 여기가 이제 많이 눌려서 턱관절 관련 두통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두통들도 이제 연관해서 볼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해서 이제 그 아기복근 후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육도 지나가는데 이 턱 밑에 온폭파인 요 부분도 이제 많이 아파요 하시는데 거기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옆머리, 뺨, 턱 밑에 쏙 들어간 부위 요런 데 아프시면 근육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시고 이걸까 이제 심해질 때 연관통이 오는데 연관통이 올 때는 막 심하게 너무 물어서 어금니 아파요. 이제 주변으로 다 수축이 돼서 목 어깨까지 다 땡겨요. 그리고 뒤통수가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관련해서 연관통이 있는 거고 여기가 풀어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통증 진단하는 거, 통증 구분하는 거 따라해 보셨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따라하는 거는 이제 턱이 걸렸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입을 벌렸다가 못 다물어져요. 안 다물어져요. 턱이 빠진 거죠. 그게 이제 오픈한 상태로 걸린 거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클로즈드 락, 턱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 다 걸리는 건데요. 이때는 무조건 병원을 찾으셔야겠습니다. 요것도 영상을 한번 보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 중에 비보기성 디스크 전방 변이에 해당합니다. 아까처럼 락킹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 벌릴 때 이게 이 턱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로테이션 하면서 디스크가 앞을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요. 그렇게 진단을 해서 내 그 통증에 대해서 감별을 해보시고 언제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그런 거를 보실 때 몇 가지만 포인트 짚어드리면 나의 통증이 벌렸다 다무는 동작과 연관이 있는가, 귀가 아플 때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나 치과를 가야 하나 고민되실 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 요즘 꽉 무는 것 같은데 옆머리까지 두통이 너무 아파요. 며칠 동안 지속돼요. 요럴 때. 그리고 뭐 보통은 물리치료 핫팩하거나 제가 알려드리는 관리법 하면서 조절이 되시면 이 턱관절 질환은 이제 어느 정도 자가 조절이 또 가능한 질환이고 또 만성화되기는 질환이기는 해서 요거를 그때그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3개월이 넘어도 아파요 이러면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을 찾으시면 이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만 해서도 사실 되게 그 강의 양이 많아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병원에 가시면 이제 나의 구조, 나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연관이 있길래 내 턱이 이렇게 아플까 이런 기여 요소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교모가 많이 심하거나 어금니가 한 군데 없다든지 그다음에 뭐 볼 안쪽에 보면 이빨 물리는 흔적, 혀에도 이빨 물린 흔적들이 있어서 꽉 문 흔적들이 보이거나 그리고 뭐 교정을 하신 적이 있거나 치과에서 교합 조정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조사를 하게 되고 얼굴 모습도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무턱인 사람이 턱관절에 더 이완이 되기 쉽고요. 반대로 주걱턱인 사람들은 이제 더 힘을 잘 버틸 수 있어서 턱관절 질환의 이완율도 낮고 이제 턱관절 치료를 해도 쉽게 치료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에도 대칭인가 비대칭인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아래턱 뼈 모양처럼 이건 이제 병소가 있는 아래턱 뼈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대칭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일관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턱관절 질환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요소들은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까지 해서 뭐 궁금하신 거 하나만 받아볼게요. 네, 오영도님, 교수님 설명 들으며 저는 음식 먹을 때 입 벌리고 다물려면 가끔 아픈데 관절이 아픈 것인지요? 저처럼 관절이 아픈 경우 생활에서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벌렸다 다물려고 하면 가끔 아프다. 그러면 뭔가 어디서 아까처럼 락킹은 아니지만 이제 공간이 많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에 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뭐 꽉 무는 습관이 있는지, 엎드려 자는 게 있는지, 일단은 거기를 압박을 하는 어떤 나의 그런 그 습관이 있는지 일단은 되돌아보시고, 이제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관리법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아지시면 또 평소처럼 생활했다가, 또 불편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약간 리밋 이렇게 그 셀프 조절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잘 관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집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턱관절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턱이 많이 아프실 때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핫팩입니다. 귀 주변으로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근육처럼 귀 옆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를 사우나를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물수건을 따뜻하게 전자레인지 좀 돌려서 조금 오래 하시고 싶으시면 핫팩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이상 이렇게 사우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많이 이완이 되면서 이 공간도, 좁아졌던 공간도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핫팩에서 웻이 아니고 드라이인 경우는 이 열이 심부로 도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찜질은 별로입니다. 냉찜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턱 휴식. 턱 휴식은 우리가 손목 삐면은 이렇게 아대 같은 거 감고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을 제한을 하잖아요. 안 크게 하지 말라고. 그거랑 같습니다. 턱을 이제 당장은 지금 갑자기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일단은 좀 쉬게 한다는 느낌으로 크게 벌리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그 기간이,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간 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쉬어서 편안해지면 충분히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범위만큼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관절이지, 어떤 환자분들 저한테 오실 때 보면 크게 안 벌리는 게 좋은 줄 알고 3년 동안 안 벌렸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벌려 버릇해서 디스유즈 아트로피가 돼요. 근육이. 그래서 안 쓰니까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길게 하는 데에는 또 그만큼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턱을 휴식하는 거는 그때에 잠깐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면 근처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보통은 약 처방에 세알이 들어있습니다. 근육이완제, 진통제, 뭐 소화제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 약을 한 1, 2주 정도 드시면서 물리치료 하시면 근육 관련한 거랑 관절인데도 심하지 않은 정도는 많이 치료가 되시니까요. 방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반성하기예요. 반성하기. 저희가 턱관절 치료를 할 때 되게 그 턱이 좀 편하고 완화가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주는데, 본인은 원래 뭐 껌을 매일 씹는다든지, 그리고 얼음을 계속 깨물어 먹는다든지, 악 물고 엎드려 자고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런 완화하는 요인을 넣어줘도 본인은 계속 악화하는 요인을 넣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부터 고치는 것이 진짜로 근본적인 치료이니까 한번 자기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에서 하는 개구 운동입니다. 개구 운동. 개구 운동 할 때에는, 개구 운동이 무조건 이제 벌리는 운동이라는 건데, 입을 벌리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이제 근육에 좀 염증이 있고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쉬어야 해요. 쉬고 벌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만 아프지 않을 때에, 그때가 개구 운동을 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거는 어려운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요거 이제 모형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스텝 1입니다. 아래턱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볼게요. 약간 내밀면 윗니 정도 내밀면 턱에 여기 관절 공간도 뜨고 근육도 약간 이제 좀 길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지개 펴듯이 그냥 시원하게 쫙 벌립니다. 근육을 충분히 신장하듯이 요가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이제 최대한 개구 상태에서 5초를 버티고요.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다물어 보시는데 요때 다무는 속도를 일정하게 가지고 오면서 조절된 속도로 올 때 요 모션이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학습도 잘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셔서 5번이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한 5세트 정도 권장을 드립니다. 5세트 정도. 그런데 빨리 하는 운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그대로 살아나고요. 뭐 소리는 소리대로, 그다음에 틀어지면 틀어지는 대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물 때 천천히 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길로 가지 않는지를 피드백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짚어봤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되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조금 대학원이나 대학에서도 다룰 만한 조금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들도 있어서 참고 삼아 보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보통 이제 의뢰로 많이 오시면 가장 많이 오시는 게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입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요걸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안 벌어지면 저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는 뭐 근육의 보톡스 치료나 아니면 장치 치료 이런 걸로도 벌릴 수가 있는데 당장에 이렇게 확 벌어지는 마술같이 느껴지는 시술이 있죠. 관절강 세척술이라고 합니다. 턱관절 질환의 보존적 처치에서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보톡스나 스플린트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렇게 했지만 또 여전히 걸려 있고 관절염이 심하고 너무 아프고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내 소리를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케이스 볼게요. 23세 남한인데 2달 전부터 왼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다가 이거 뭐예요? 원래는 디스크가 걸려서 보기성 관절 원판 변이 왔다 갔다 할 때 디스크가 깔짝깔짝 걸리는 때였는데 일주일 전부터 입이 안 벌어져요. 디스크가 앞으로 더 빠지고 아랫뼈가 확 박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져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크게 벌릴 때 너무 아파요. 이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 이제 병력 조사했더니 1년 전부터 얼음을 아주 과하게 깨물어 먹는 습관이 있다. 습관 고치셔야 되겠고 벌어지는 양이 30mm.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벌어집니다. 일자로 벌려야 되는데 왼쪽이 안 벌어지니까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보니까 요거 이제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인데요. 여기 2장이 오른쪽에 2장이 왼쪽이고 다물었을 때고 벌릴 때인데 다물었을 때 요 손가락 모양의 뼈가 벌릴 때도 벌리고 싶은데 요 고개를 못 넘고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다물었을 때인데 벌릴 때 오른쪽보다 더 꼼짝달싹 못하고 있죠. 원인은 사실 왼쪽에 있었는데요. 왼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술 하고 나서 이제 B컷을 보니까 다물었을 때 벌릴 때 고개를 넘었습니다. 여기도 다물었을 때고 벌릴 때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릴 수가 있었고 처음에 이제 벌어진 양이 한 30mm 이랬던 게 시술하고 38, 그 후 42, 세 번째 시술 후 47 이렇게 처음에 한 30mm에서 47mm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관절강 세척술은 이제 모식도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예전에 이제 1991년도 옛날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많이 배우게 되는 이제 니짠 선생님이 많이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서 알려진 시술이고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지만 이제 급성 개구 제한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적응증에서도 보면 아큐트 클로즈드 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절염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관절이 주머니로 되어 있어서 그 주머니 안이
이제 계속 눌리거나 하면 염증성 변화도 일어나고 저산소증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가 압착이 심하게 되는데 거기를 좀 부풀리고 그다음에 씻어내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비지 씻어내고 septic 조인트 그 병적인 조인트 조직의 환경을 개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외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관절염이 있을 때 막 이제 안에 피가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트라우마틱 인저리가 있을 때에도 씻어내어주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요. 방법적으로 한번 보시면 싱글 펑처 한 번만 뚫어서 하기도 하고 더블 펑처 2개를 뚫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환자분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드리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안으로 하나요? 여기를 칼을 여나요? 뭐 전신 마취하나요? 귀에 뭐 구멍을 뚫나요? 안 아픈가요?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제 좀 사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뚫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싱글 펑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주사기를 넣어서 씻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Y자 모양으로 위에서는 2개인데 실제로는 한 번만 뚫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2군데를 뚫어서 다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사기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술이 있는 문헌을 보니까 테크니컬 노트인데 이 선생님처럼 저는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1번과 2번 부위 너무 어렵나요? 네. 1번과 2번 부위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쭉 넣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씻어내고 있고요. 요 화면을 보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잘라낸 화면인데 위턱이랑 아래턱뼈가 있고 여기 뒤로 보이는 게 디스크인데 요 공간을 씻어내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요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그 시술 장면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고 요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를 먼저 꽂고요. 벌려보세요. 다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식염수로 씻습니다. 예, 물어보시네요. 네. 그다음에 2번째 바늘 꽂습니다. 네, 이렇게 꽂았으면은 네, 서로 잘 씻어지게끔 이제 식염수로 씻습니다. 씻어냅니다. 이렇게 벌려보세요. 다물어보세요. 벌려보세요. 다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에 이제 염증이 많이 차 있는 환경인데 여기를 염증 물질을 좀 씻어내는 이런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씻어내고 나면 이제 여러 번 씻어냅니다. 지금 이제 편집을 해서 그런데 여러 번 신기하죠? 씻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안에 관절 안에 이렇게 넣는 약재들이 있는데요. 이 약재들은 재생을 도와주는 약재이고 요즘에 약재들 개발이 많이 되어서 관절낭의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약재를 넣고 이 약재가 좀 이렇게 젤리같이 부드러워서 안에 한번 이렇게 딱 열리고 나면 다시 좀 들러붙지 않게끔 유착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재생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벌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바늘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영상은 요번에 준비하면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요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그 문헌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법을 여러 가지 해서 비교를 한 문헌에서 보면 그런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톡스나 장치 치료, 뭐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관절관 세척술을 처음에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조기나 중기의 그 팔로업에서도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뭐 원래 보존적 치료를 사실은 깔고 관절관 세척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리를 해보니 처음부터 관절관 세척술을 선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많이 효과적이더라 하는 요 도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테시스가 많이 효과적이고 그 다른 이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나 스플린트보다
더 효과적이다. 물론 당연히 그 트리트먼트, 그 보존적인 치료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안 벌어지는 턱을 벌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라라님,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술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이거는 사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보시는 케이스들은 아닌데 내가 턱관절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뭐 입을 열어서 하나? 머리로 들어가나? 뭐 이런 실제로 이렇게 상상을 하기가 어렵나 봐요. 턱관절 수술이. 그래서 턱관절 수술 케이스들을 몇 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도 수술을 하는구나. 이런 걸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턱관절 수술 케이스들은 저희 교실에서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이제 수술한 케이스들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 수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턱관절 수술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턱관절 성형술, 요거는 이제 디스크가 많이 빠져 있고 변형이 심한 경우에 그럴 때 증상도 심하고 이럴 때 디스크를 자기 위치로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뼈가 너무 많이 녹았을 때 이럴 때에는 또 이제 벌어지지가 아예 않아요. 이럴 때는 인공 턱관절에도 인공 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예 이제 병적인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진단명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턱관절 성형술 케이스 볼게요. 33세 여환인데요. 2달 전부터 왼쪽 턱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되어서 옆머리가 아프고 왼쪽은 잘 안 벌어져요. 예전에는 딱 소리가 나면서 걸린 게 풀어졌는데 이제 안 벌어지고 너무 아프고 말하면 너무 아픕니다. 치과에서 장치 만들고 약도 다 먹었는데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환자도 벌어진 양이 32mm 정도 벌어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환자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문적인 영상이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불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제 턱이 굉장히 골 대사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빨리 녹거나 빨리 생길 때 이렇게 불 붙듯이 보이는 영상입니다. 환자분 봤더니 이제 이런 영상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MRI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빠져나와 있던 디스크인데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고 주변 뼈들도 정리해서 관절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징그러워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수술 장면이고 열어서 이렇게 디스크 당겨가지고 꼬매고 안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넣고 나오는 이런 수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턱관절에 인공관절 할 수 있을까요? 인공 턱관절인데요. 인공 턱관절은 이것도 케이스 보시면 10년 전에 이분은 이제 교통사고로 아래턱 골절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많이 녹은 환자입니다. 옆모습도 보시면은 턱이 아래턱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꾸 뒤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인공관절 계획을 하였는데 인공관절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릎 이런 데 인공관절 많이 하잖아요. 턱에도 있습니다. 위턱, 아래턱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위턱, 아래턱 이렇게 기성 제품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환자 케이스에서는 왼쪽 이렇게 녹아있는 뼈에 그 높이를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이렇게 디바이스를 대서 모습을 확보를 한 거고 무턱인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런 양악 수술을 같이 동반해서 시술한 영상이고요. C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후 10년 후에 그 측모 영상인데 이렇게 수술한 모습이 잘 유지가 되더라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이제 진짜로 그 병리적으로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연골종,
오스테오콘드로마라고 하는 골 연골종이 있는데 케이스 보면 52세 여환인데 10년 전에 다쳤는데 턱이 1년에 두세 번 정도 빠져요. 요즘에는 오른쪽이 뻐근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봤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턱이 많이 자라 올라와 있어요. 원래 모양은 한 요 정도였을 텐데 많이 자라 올라와 있고 같은 쪽에 이렇게 어금니가 다 뜨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술해서 잘라줬고 잘랐더니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이제 모양 대칭으로 맞춰주고 어금니 교합도 잘 돌아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양성 종양에 해당하고 보통은 턱관절에 많이 생기는 어렵죠. 네. 그 양성 종양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CT에서 보면 막 불이 붙는 영상들이 있고 실제로 수술할 때도 보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해서 관절 공간을 확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활액막 연골종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어요. 이 병도 좀 그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케이스 보시면 36세 여환이고 왼쪽 턱이랑 귀가 아프고 목 어깨도 아파요. 두통도 있고 양쪽 옆머리 뺨도 아픕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면 특별한 이상이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MRI에서 봤더니 이렇게 화살표 있는 부분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거거든요.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수술해서 열어봤더니 이런 조그만 이런 유리체들, 루즈바디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수술 영상인데 요것도 다른 케이스인데 똑같은 진단명인데요. 요거는 좀 심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냥 엑스레이에서도 구름처럼 이렇게 개구리알 같지 않나요? 저는 수련회 때 요거 하면서 보고 너무 징그러워서 와 이렇게 너무 징그러워요 교수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막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있고 실제로 열면 계속 퍼도 계속 나오는 유리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하는 수술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는 이제 참고 삼아 보시고 이런 병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김민님 네. 교수님, 저는 잘 때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가끔 자고 일어났을 때 턱이 너무 아픈데 이런 건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악물고 자는 그 사인이 여러 가지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교모가 심하거나 턱 아래 이렇게 뼈가 많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꽉 물었다는 흔적들이거든요. 그런 흔적들도 있고 혀나 볼 안쪽으로도 이렇게 흔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뻐근하고 머리 아프다 이런 경우인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고 지금 김민님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러면 억지로 바깥에서 공간을 좀 벌려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스플린트 치료를 하시는 거 우선을 추천을 드리고 한번 평가를 보시고 근육의 이제 긴장도가 너무 심하면 보톡스를 동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나의 습관이 어떤지 가족들의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이를 바득바득 갈진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치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우스피스 같은 게 스플린트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JJJ 오리지널님, 턱 통증이 있다가 몇 달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재발하는 식으로 반복되는데요. 턱관절은 완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JJJ 오리지널님은 이 턱관절 질환의 특징을 정확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 질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습관이나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게 편해져서 어느 정도 아까처럼 방금 말씀드린 아예 병적인 요소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턱관절 질환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치료가 돼서 관절의 공간을 확보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 그걸 유지를 하시면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도 까먹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나는 뭐 원래 좀 근육이 굉장히 강하고 뭐 이런 상태다 이러면 사실은 관리가 빠지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평생 사실 조절을 좀 하시긴 하셔야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은 만성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또리님, 천천히 입 벌릴 때 오른쪽 턱 부위 손가락 대면 뽁뽁 진동이 느껴집니다. 오른쪽만 아프지 않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귀 및 턱관절 부위입니다. 뽁뽁. 요거는 그 부위가 귀 밑이면은 턱관절 부위는 아니거든요. 여기 이주 부위에 여기 이주가 있으면 그 앞부분, 거기가 이제 턱관절 부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예. 여기 구멍에서 앞부분이라서 여기가 턱관절 부위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평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음파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촉진을 보든지 임상 검사를 해가지고 주변에 그런 지방종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매님. 교수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치과의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했고 지금 교정 유지 장치만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음식을 먹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고 턱이 잘 빠집니다. 너무 자주 그런 증상이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드님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성장이 끝났을까요? 성장이 아직 성장 중이면 이제 우리가 키가 클 때 무릎 주변에 성장판이 있듯이 턱관절에는 여기 과두에 여기에 성장판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잘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중인 경우에는 적절한 이런 압력을 줄이는 여러 가지 19세 성장 중이었으면 그런 치료를 통해 가지고 턱의 성장도 약간씩 변하면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면은 거의 아들인 경우는 남자는 거의 다 성장이 끝나가는데 조금은 남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 한 21살, 22살까지 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자주 그런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 그거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편한 자리가 어디이고 빠지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를 한번 점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만약에 빠지는 위치가 있더라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근육이 너무 강해서 다물었다가 벌릴 때 너무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면요. 네. 이렇게 질문이 기시네요. 민미님, 교수님 궁금한데 턱관절로 인해서 수술한 경험 많이 있나요? 턱관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존요법, 약물 물리치료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원장님이 세정술까지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구강외과. 네. 질문이 중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만 보면은 턱관절 질환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정립되어 왔고 많은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제가 오늘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시술을 보통은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많이 좋아지시고 대부분 그 안에서 8, 90%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제가 방금 마지막 부분 말씀드린 그런 시술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유빛깔 찬란한님. 네, 턱관절에 보톡스 시술도 한다고 들었어요.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톡스는 독소인데 부작용 괜찮을까요? 예, 요거는 질문 보통 많이 하시는 거니까 답변 드리면요. 이제 턱관절 보톡스 시술은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옆머리 근육이랑 교근 근육에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 자입 부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하면 보톡스를 하는 동안에 근육이 이완이 되는 그 시기에 그 이완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 그 이완 효과를 오래 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 이거는 독소인데 부작용은 사실은 그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 재료이기도 하고, 턱관절에서의 부작용은 그거예요. 일부러 턱을 좀 약해지게 해놔서 조금 이완하는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은 일부러 힘이 좀 빠지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좀 안 씹어지시는 기간이 있어요. 좀 턱이 이렇게 김치를 먹어도 잘 씹혀지지가 않고 오징어는 절대 못 먹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근육 힘이 조금 약해서 씹는 힘이 약해지는 기간이 있다. 그런데 다 돌아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좀 부작용 하나는 이제 워낙에 하이퍼 펑션 되어서 근육이 너무 단단해지면 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 레인지로 돌려놓으면 톤이 좋아지면서 볼륨이 약간 줄기도 합니다. 약간 줄면 대부분은 뭐 약간 살 빠진 느낌처럼 괜찮아 하시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광대가 많이 발달했거나 뭐 내가 통통한 얼굴을 원하거나 이런 경우에 약간 이제 광대 밑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어쩌다가 조금씩 있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기능이랑 연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케이스마다 달라서 이건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그 궁금하신 부분 좀 많이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상들을 이제 테마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또 나누어 보면서 자기 턱관절에 맞추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턱관절 건강을 항상 응원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찾아주시면 잘 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디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